매일 아침 만나는 알뜰한 생활정보 K라디오 라디오정보. 라디오정보는 AM1330, FM95.9에서 동시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am1330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라디오와 구글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K라디오 1330으로 들어오시면 라디오 정보 언제든지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병충해 예방법에 대해서 원예 나눔의 정호용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동안에 많은 저희들 원예 작물 기르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지난 봄에 나눠주신 달리아가 드디어 꽃을 폈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석류같이 빨간 이쁘죠? 꽃이 폈거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참 즐겁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심은 식물에서 꽃이 피니까요. 이 오이나 토마토가 열리는 거는 자주 경험했지만 제가 심은 식물이 꽃을 피우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참 다리아 꽃이 비교적 아주 화사하고 색깔이 이뻐요. 그리고 네. 크고 그러니까 아담하고 아주 크고 색깔도 좋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네. 오늘은 병충해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꽃이나 다른 어떤 야채를 기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요즘에 그 병충해 예방하는 그런 시즌인가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고 비교적 식물에는 그 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이렇게 벌레 방제법, 벌레를 어떻게 없애느냐, 또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농약을 치지 않으면 원래 벌레가 끼기 마련 아닌가요? 그렇죠. 농약을 이제 쓰면은 대부분 이제 많이 병충해로 다 방제를 하는데 집에서 우리가 이제 뒤뜰에 이제 오이나 그렇지 않으면 호박이나 이런 거를 심었을 때 거기다 농약을 치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 내추럴한 그러니까 아무런 인체 해가 없는 그런 농약을 갖다가 농약으로서 병충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올게닉으로도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어떤 방법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마 오이가 이제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에는 별로 그 진딧물이나 이런 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토마토는 잎에서 향내가 있어요. 토마토 향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딧물이나 이런 게 잘 앉지를 않습니다. 네.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국화. 국화에는 아주 진딧물이 지금 시즌에 아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국화는 냄새가 향이 좀 진하잖아요. 근데 진딧물이 국화 그 향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딧물이 좋아하는 향이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예방을 할 수 있나요? 집에 만약에 실내 식물부터 얘기를 하죠. 집안에 이제 식물을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면은 진딧물은 생기지 않습니다. 실내에서는. 왜냐하면은 진딧물은요, 습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딧물은 그 새 잎을 좋아하죠. 조금 딱딱하거나 그랬을 때는 진딧물이 안 생겨요. 근데 실내에서는 주로 이제 오랫동안 기르는 식물은 잎이 아무래도 부드럽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있으니까. 네. 그럼 거기서는 뭐가 생기느냐, 어떤 병이 생기느냐 하면은 주로 잎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실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잘 들여다보면은 빨간 아주 작은 눈에 보일까 말까는 개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보이는데 그게 적비층이라고 그래요.
네. 레드 스파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네네. 작아요. 근데 그놈이 생기면은 어떤 식물이 생기면 잎이 그러니까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잎이 죽어요. 그러니까 잎이 죽는군요. 네, 잎이 죽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야자 계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물이 잎이 오랫동안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식물의 경우 그게 많이 생겨요. 네. 근데 다른 바깥에서는 별로 그게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실내에는 뭐냐면은 그 실내 습도가 낮지 않아요. 네. 실내 습도가 낮은 데서 그 적비충 그게 아주 잘 번성을 해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잘 그냥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은 아주 빨간 건데 그 실이 그러니까 거미줄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게 기어다녀요. 그러면 나무가 아주 지저분해 보여요. 네네. 그거에 대한 게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들을 수 있냐면은 아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하얀 솜 같은 게 말이죠. 네. 이런 그 틈박이 그러니까 잎하고 이제 줄기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 가서 하얀 그 솜 같은 게 말이죠.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 같은 아주 큰 그냥 그런 먼지인 줄 아는데요, 저희는. 네, 먼지인 줄 아는데 그게 뭐냐면 면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충이라는 얘기는 솜 같은 처럼 이제, 생긴 네, 벌레. 네. 그게 면충이라고 그러는데 면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먼지가 아니군요, 그게. 예. 그다음에 거기 잘 들여다보면 잎 뒤에 네. 뭐가 있냐면은 한이 깍지벌레가 있어요. 깍지벌레요? 네, 뭐 같으냐면요. 그러니까 이 겉이 단단한 그 각질이에요. 아주 작아요. 작은데 그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붙어 있으면 식물이 벌써 잎이 노래지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갈색으로 다 변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충실하게 자라지 않도록 윤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방제법이에요. 네. 근데 그건 왜냐면 아까 이건 격비충이란 빨간 거미 같은 거는가 그다음에 미운충 이런 거는 뭐냐면 드라이 인사이드 그러니까 실내가 드라이 했을 적에 그 습도가 그러니까 낮을 때 그런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해충들을 저희들이 예방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얘기하는 그 적비충이라든가 면충이라든가 이런 그 두 가지는요, 습도가 높아야 돼요. 습도가 높은 바깥에서는 안 생겨요. 실내에 들어와서만? 실내에서만 주로 생겨요. 실내에서 오랫동안 놔두면은 그게 이제 아주 번식이 잘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떠냐면 약을 뿌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약을 뿌리는 방법보다는 습기들, 그냥 그 스프레이. 네. 물 스프레이를 갖다가 해주면은요, 윗면은 없어요, 그게. 뒷면에 가서 있어요. 잎의 뒷면에 있고요. 네, 이 뒷면에 가서 있는데, 잎 뒷면엔 뭐냐면 식물마다 기공이 있어요. 숨 쉬는 그 기공이 있는데, 기공 있는 데 가서 거기서 진액을 빨아먹고 살아요, 이놈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로다 스프레이 할 적에는 뒷면에다 뿌려야지, 윗면에다 뿌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 습도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하는데 그냥 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거기다 어떤 게 좋냐? 비눗물이요. 비눗물이요? 네. 그 집에서 쓰는 디시워시 식소브 있죠. 물 한 컵에다가 그걸 한 2방울 떨어뜨리세요. 네. 그래가지고 뿌리면은요. 그 비누 계통이기 때문에 잎에 잘 붙어요. 그리고 적비충이라든가 면충에도 그러니까 붙어요, 그게. 네. 붙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습도도 오래 가고 그리고 면충이나 그렇다면 적비충이 그게 다 그러니까 죽어요. 비눗물인데 식물에게 줘도 괜찮은가요? 한 컵에 한 방울, 2방울 정도는 괜찮아요. 네. 지냈을 경우에는 몰라도 그 정도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내도 있고 비누 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향내도 있고 병해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케미칼이라서 식물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생기는 경우에요. 네. 바깥에는 이제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진딧물이죠. 요즘 진딧물이 한참 잘 생겨요. 네. 진딧물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잎을 갉아먹는 그러니까 그 청벌레, 벌러지가 있죠. 벌러지가 생겨요. 그 잎을 저녁에 하는데 아침에 나오면 구멍이 빡 뚫어 있고 잎을 한쪽을 긁어먹고 예. 그러죠. 그런 게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지금 날씨가 그게 한참 잘 생길 그러한 온도나 습도예요. 아, 지금이 그럴 때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딧물이나 그러니까 애벌레나 이런 그 파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비교적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럼 그런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보는 것마다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누르면은 다 진딧물은 톡톡 터지죠. 네, 네. 톡톡 터져 죽어요. 네. 그다음에 애벌레 같은 거 이제 파란벌레 같은 건 크니까 이건 이렇게 잡아서 없애지요. 네. 그러면은 만약 진딧물에 같은 경우에 한 부분에 조금 생겼을 때 그걸 내버려 그냥 두지 않아요. 한 2, 3일 지나면요. 그게 금방 확 퍼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가서 봤을 적에 그걸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 네. 애벌레는 그게 나방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나방이 크니까 그건 본 것마다 구멍을 뚫으면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놈이. 네. 그걸 갖다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 뿌려가지고서 네. 뿌려서 없애는 방법인데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너스리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약을 팔지 않아요. 네. 약을 파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다 뿌렸을 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 물 한 컵에다가 비누 있잖아요. 네. 그 폼폼 비누나 이거 있죠. 그 한 두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뿌리면은 그러니까 진딧물 같은 경우는 금방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진딧물에도 네, 그 진딧물. 비눗물을 또 사용하는군요. 그다음에 파란 벌레 있지 않습니까? 네. 잎에 그게 붙었기 때문에 그놈이 그 잎을 못 먹어요. 그리고 몸에 가서 그 이제 비눗물이 붙지 않아요. 네. 비눗물은 빨리 마르질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어, 아웃도어 둘 다 식물에 비눗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식물에 생기는 게 뭐냐면 병이 있어요. 병이 있고 해충이 있어요. 지금 지금 얘기한 거는 해충이 벌러지에 의해서 생기는 식물의 피해.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있어요. 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균이에요. 그 병이 들어갈 수도 있죠. 네, 병이 하나의 포자의 그 병균 포자가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잎이 노란색이 되면서 어떤 거는 그 브라운 색깔이 이게 동그랗게 생기고 네. 어떤 거는 검은 것도 생기고 어떤 건 하얀 것도 생기고 네. 그래요. 그런데 가장 많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노란색 생기는 거 그게 제일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건 소다를 넣어야 돼요. 물에다가 소다를 네. 타나요? 네.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물 한 컵에다가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를 갖다가 1 티스푼 하나 넣고서 티스푼 넣고서 잘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비누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비누 거기서도 네. 비누가 필요하군요. 왜 비누가 필요하냐면 비누는 그러니까 한 번 묻으면은 안 떨어지게 떨어지질 않으니까.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균에 의한 모든 걸 이렇게 방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네. 한 번 뿌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 가서 벌레가 생기지를 않죠. 그렇군요. 그게 방제법이 제거법도 되지만 방제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두 가지를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허브 인사이클피디. 네.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백과사전 안에. 네, 백과. 그러니까 약용식물에 뿌리는 거죠. 약용식물은 우리가 잎도 먹고 뿌리도 먹고 그렇죠. 그렇죠. 꽃도 먹고 거기다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자, 라디오 정보 오늘은 원예 나눔의 정호용 대표 모시고요. 병충해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호용 대표님 매주 토요일에 원예 나눔 수업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국화에 대한 걸 있어요. 가을 국화 있지 않습니까? 가을 국화를 하는데, 국화에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다 크게 분류를 해요. 꽃이 커다란 거. 네. 그리고 입국이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지는 거, 꽃이 작은데 이렇게 늘어지는 건 그거는 뭐냐면 현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국화를 가지고 뭐냐 하면은, 본사이를 만들어요. 분재요? 네, 그렇죠. 네. 분재죠. 분재다 하는 얘기는 살아있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본사이하고 그 다음에 대국.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가을에 또 전시회도 하시나요? 이제 해야겠죠. 네. 이제 멤버들이 모여가지고서 자기가 그런 거로 전시회를 하면은 남의 기른 걸 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왔을 때 하나의 예술품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죠. 참,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본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큰 화분을 갖다가 옮길 때는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사이는 아주 화분이 조그맣지 않아요. 네. 그걸 갖다가 하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여자분들한테는 아주 권장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예 나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847-530-1714가 네, 알겠습니다. 또 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도 늦지 않으시니까 문화회관으로 오시면은 제가 지금 기르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논하들여서 같이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설레임에서 가꾸고 나누는 기쁨까지 원예 나눔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원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원예 나눔의 정호영 대표 모시고요. 병충해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호영 대표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는 라디오 정보에서는 원예 나눔의 정호용 대표와 함께 병충해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예 나눔에는 씨 뿌리는 기쁨에서 나누는 즐거움과 사랑까지 가득합니다. 원예 나눔의 다양한 원예 정보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847-530-1714, 847-530-1714로 연락하시면 다양한 원예에 대한 정보들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